내가 왜 W인지 설명하기 전에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레전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주가 날조를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틀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네덜란드로 가서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우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불러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 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글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리며 뒤집을 거다 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정황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에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W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스비에서 지분이 있었고 우리 식으로 치면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로 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뉴팩처 시스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 정유 시장의 94%를 똑같이 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 좀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됐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단데 이거를 주파수를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풀,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몇십 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제 내가 왜 W인지 앞으로 7분의 영상 안에 요약을 하려 합니다. 마추픽추는 페루 안데스 산맥 해발약 2430m에 위치한 고리이크 문명의 유산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방어를 위해 산악지형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은 홍수, 해일, 폭풍 등의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위해 이곳에 구설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자연재해와의 싸움을 수천 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지구의 창조와 멸망,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순환은 신화적이거나 철학적인 주제로도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나 자신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은 창조 조물주의 어젠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그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해의 유형, 지진, 태풍, 허리케인, 화산폭발, 해일, 쓰나미, 산불, 강물, 홍수, 현재 인구 감축론, 파괴의 시대. 3차 전쟁은 시작 중에 있으며 전쟁과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세상을 위해 일조를 해야 하고 나 W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는 소수의 정예 부대로 하여금 미래의 농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이후 F1 씨앗의 생존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자급자족 생존 환경에서는 액태형 씨앗의 사용의 위험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식량은 교잡 육종쌀들입니다. 과연 화산 이후 토양 변화는 매우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화산재 두꺼운 퇴적, 옮김이 부족으로 씨앗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자이언 뇌피셜 방법론 고르사 성사에 946년 대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달리 3차 대전과 자연재해라는 동시다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축론, 내가 W의 이유는 파괴의 시절에서 김도우 졸장벼 토종쌀은 우리 조상님들이 몇백 년 동안 건강을 위해 먹어왔고 빡빡한 우리나라 토양에서 현재까지 생존한 씨앗을 말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펼쳐나갈 저의 상임감입니다. 소비자가 바뀌면 생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입니다. 이것은 어디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을 사줄 고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나의 유튜브 영상 기농 창업 준비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저희 생각을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바뀌면 생산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설탕을 팔아 재벌이 되었지만 나는 토종쌀로 조청을 지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맛은 같지만 철학은 다릅니다. 토종쌀 조청으로 건강한 불을 짓습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직접 건강한 먹거리가 도달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0.1%의 돈키호테, 0.9%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인지 99%의 잉여인간인지 저와 같이 생존하기 위해 기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같이 생존하고 싶습니다.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피난처가 없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